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들리시면 동그라미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으로. 아,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나갈 권근영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저희 아빠의 연애 편지를 발견해서 이렇게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연극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알람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할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할지, 그리고 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할지 조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작업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 어릴 때 사진이에요. 이게 인천 송림동에 있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친구분이 이 사진을 보고서 저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집 손녀딸이 박물관에 걸려 있다고. 그래서 가서 직접 봤는데요. 60년대, 70년대 사람 같지 않나요? 너무 요즘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흑백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놀랬었어요. 이 사진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6, 70년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네 오빠며 친구들이며 동생 저 아이들 모두 저와 같은 또래 아이들인데 동네 아이들인데 굉장히 옛날 사람들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혹시 다들 음소거군요. 어디 사실까요? 궁금했는데. 인천 사시면은 1번 손가락으로 2를 표시해 주시고, 인천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2번을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인천 이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네. 저는 어릴 때 인천 송림동에 살았습니다. 네. 인천 송림동은 시작공간 일부에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만났더라면 제가 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초록색 풀 숲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언덕에 있는 곳에 저 사이에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다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데에서 놀았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눈을 작게 뜨면서 손짓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온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코로나가 나아져서 시작공간 일부에서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제가 살던 송림동 수도국산 마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하늘이 파랗고 가을이에요. 네. 얘기하다가 하늘을 보고 있는 저입니다. 네. 저희 동네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 살았어요. 저 사진 뒤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집들이 모여 있죠. 네, 저희 집은 이 골목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땅값이 싸서 할머니가 더 싼 데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에 집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방마다 박을 대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방마다 얼마나 가족이 많았냐고 하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저랑 살고 있고, 그 옆에 방에는 할머니의 남동생네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 옆에 방에는 할머니의 여동생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 옆에 방에는 막내 할머니와 함께 사시는 분이 또 같이 사셔서 굉장히 많은 가족이 같이 살았고요.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때의 어떤 정서들과 기억들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고 글을 쓰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동네에 살았을 때 지금 날씨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뜨거웠을 때 이제 고추 말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는 잠자리를 많이 잡으러 다녔거든요. 잠자리채 들고.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꼭 잠자리채를 분질러서 고추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막대기 용도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머니랑 또 막 싸우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동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동인천역 일대 시작공간 일부 공간 주변을 돌아다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걸 좋아했어요. 이 일기장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알고 계시면 1번을 아, 네. 알고 계신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그날 하루의 이야기도 들어가지만 어떤 생각들이 담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의 말을 제가 배워서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일기장에 욕이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친척분들이 욕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네, 이걸 보셨을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일기 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를 2번 사는 기분이라고. 리얼로 하나 살고, 한 번 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시 일기를 쓰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루를 다시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았고, 그렇다면 일기장에 욕을 가득 썼을 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많이 쓰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1시간, 2시간 동안 썼었습니다. 쓰면서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 하루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일기를 쓰면서 해소를 조금 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는 와와라는 잡지입니다. 와와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가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파는 와와나 MRK 같은 잡지를 정말 좋아했고요. 거기에 어떤 이미지와 사진도 좋았지만 인터뷰하는 내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읽다 보면은 되게 그 사람이랑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잡지를 사러 많이 갔었고, 뭐 청소년 잡지뿐만 아니라 패션 잡지나 만화 잡지, 비주나 밍크나 슈가 같은 것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잡지를 보면서 제가 인터뷰 코너 말고도 좋아했던 코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편지지 코너입니다. 네. 정말 요란하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보실까요? 책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낙서하면서 보기도 하고, 접어서 표기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쵸? 지금 각자 생각하고 계시죠? 네. 네. 고개 끄덕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지저분하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잡지나 책이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찢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지들 보면은 점선 따라서 가위질하고 그리고 풀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풀칠 따라서 풀질을 하고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입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행위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서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저를 보고 미술에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요런 캐릭터들도 좋아했고,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기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 편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넘어졌다거나 선생님한테 혼났다거나 사랑 고백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축하할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 친구의 상태와 기분에 맞게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손편지를 써서 주는 것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잡지가 한 권이니까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분량에 맞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잡지를 2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정된 양에 맞게 글을 쓰고, 그리고 펜 색깔을 고르고, 펜도 종류가 다양하고 굵기도 다양하고 하니까 그 어떤 효과를 내면서 네, 써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다른데 한 번 쓰고서 옮겨 적어야지라는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바로바로 써서 찍찍 긋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머릿속으로 계속 굴리는 연습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편지 안에 어떤 정성을 쏟는 행위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쓰는 것도 떨리는데 편지 줘 보셨죠? 편지 줄 때 엄청 떨리잖아요. 네. 그런 기억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 편지를 주고 나서 최고의 기쁨은 답장을 받는 일인 것 같아요. 답장 받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종이를 골랐는지, 볼펜은 어떤 걸 썼는지, 거기다 그림은 그렸는지, 뭐, 글씨체와 말투가 또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것을 보는 과정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 폭이 깊어지는 시간들을 굉장히 좋아했네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가 지나고 분명히 가족들이랑 소원했던 시간들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새로운 시선들을 만나게 된 시간들이 저에게 아주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친구들을 통해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가족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된 계기는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었는데 사회학 세미나 때입니다. 그때 주제를 잡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지금도 이해하는 것이 많지 않긴 하지만 그때 인터뷰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들인데 저렇게 서로 흉을 볼까부터 시작해서 미워하고 원망하지만 다시 생일은 챙겨주고 또 애정을 갖고 또 만나고 또 다시 미워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족들 인터뷰하고 만나게 되면서 조금은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세미나 했던 기억이 아주 좋았고 그때를 계기로 가족들이랑 가족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제가 녹음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리고 그냥 오늘 인터뷰할래? 이러면은 가족들도 이제 습관처럼 자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은 인천의 배다리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스페이스빔이라는 공간에서 공연했었던 터무니있는 연극입니다. 이때 송림일동 181번지에 살았던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했었는데요. 여기는 무대 뒤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할머니시고 그리고 빨간 잠바 입으신 분은 저희 앞집에 살았던 아줌마입니다. 엄마가 혼자 부침개 굽기 싫다고 앞집에 살던 아줌마를 불렀고요. 그리고 맥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저의 친척 동생인데 공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정말 가지각색으로 모여가지고 여기 연극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살았던 집 구조를 보여드리고 그 공간마다의 스토리를 담은 공연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은 인천에 있는 갯벌포구인 북성포구입니다. 네, 이 북성포구 인근에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모래를 훔쳤던 기억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북성포구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판유리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유리를 만드는 아주 고운 모래가 있는데 아빠가 그 모래를 훔쳐다가 집에 가져가면 할머니가 그 그릇에 모래를 넣고 빨간색 동그란 이쁜이 비누라고 있어요. 그 비누로 이제 싹싹 닦으면은 그 그릇이 반짝반짝해져서 네, 동네 사람들이 이제 딱 주방에 보고 그릇이 반짝반짝해져 있으면은 모래 훔쳐왔구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연을 만드는 이 것들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정말 어렵고 난해한 우리 가족들을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 넘겨보면 여기가 저희가 살았던 송림일동 181번지고요. 네이버에서 송림일동 181번지를 검색해 보시면
달동네 박물관이 나옵니다. 네,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어요. 그 엎혀있는 아이가 저고요. 그 앞에 엄지를 양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있는 분이 저희 엄마입니다.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가 일요일에 저한테 저녁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점심 드셨나요? 네, 때가 한참 지났죠. 제가 한 8시 넘어서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저녁 먹었냐고, 그래서 당연히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밥을 또 먹으라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했더니 간장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장게장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랑 앉아서 간장게장을 먹는데 간장게장 스토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숭이동에 갔는데 가판에서 간장게장을 파는 어떤 아줌마가 있어서 그 간장게장을 사왔는데, 게를 사왔는데 그거를 집에서 간장을 부어서 간장게장으로 만들어서 오늘 엄마 댁인 경남 진주에 택배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에 택배는 어떻게 보내냐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인천 종합터미널에 가서 시간마다 경남 진주에 가는 고속버스에 택배물을 붙이고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부터 경남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4시간이 걸리니까 딱 4시간 뒤에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음식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간장게장을 담궈서 터미널에 갔는데 차가 방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냐고 했더니 아빠랑 그걸 들고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갔대요. 서울 남부터미널에는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서 그 간장게장을 부쳤고 그걸 진주에 사는 친척들이 다 논아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남 진주에는 간장게장이 없냐.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했는데 엄마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택배 비용이나 인천 우리 집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다 들여서 그렇게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경남에 있는 엄마의 엄마와 엄마의 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자꾸자꾸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자주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할 때도 됐는데 가끔은 이해는 되고 또 가끔은 너무 화가 나서 싸웁니다. 네. 네, 그런 저의 엄마고요. 이런 엄마에게서 가끔 제가 닮은 구석을 만나요. 그래서 가끔 제가 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간장게장도 맛있지만 게를 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 네네. 요즘 소래포구와 연안부두에 가면 게도 맛있고 또 새우도 맛있고 전어회도 맛있으니까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거기 가셔서 포장해 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니까요. 네, 가을을 만끽해야죠. 네, PPL은 아니고요. 네,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저는 어떤 창작하는 마음을 배우곤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정말 오글거리는 저희 아빠의 연애 편지입니다.
맨 아래 보면은 인천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짠물. 도대체 도대체 저희 아빠는 인천 사람이고 일을 서울로 다녔었대요. 저희 엄마는 경상남도 진주 사람이고 가끔 친척이 있는 서울에 올라왔고요. 두 분이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니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아빠의 모든 편지들이 다 이렇게 오글거립니다, 정말. 그리고 엄마는 자신이 쓴 편지는 부끄럽다고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집에는 아빠의 오글거리는 편지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마지막에 이렇게 인천 짠물이 이런 것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정말 바싹 말라 죽을 지경이야 라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절실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 사는 이 연희가 인천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은 아빠의 이런 모습도 닮아가지고 인천에 오게끔 하려고 연극과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외 지역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인천에 오게끔 하고 또 반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저희 엄마가 이주해 버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반해서 이주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여기 인천 말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인천에 한번 가을 날씨를 만끽하러 와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4시 13분인데요.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인천에서 활동하냐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왜 여기서 활동하지? 인천 분들은 나는 왜 인천에서? 다른 지역 분들은 나는 왜 여기서? 네, 5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엄청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집이랑 가까워서 인천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선택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이랑 가까운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교도 집이랑 제일 가까운 데 갔고 고등학교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 운동을 하는데요. 복싱 체육관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복싱 체육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실증이 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데를 찾아가 봐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이랑 가까운 데를 좋아할까? 단순히 편안함만 찾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요. 집과 가족이 주는 안정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다녀오는데요. 휴식을 위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씩 머물면서 쉬다가 한국에 돌아오는데 그런 질문들도 받았어요. 뭐 워킹 홀리데이나 뭐 오랜 시간, 장시간 외국에 머무는 거는 왜 안 하냐는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저는 너무 오래 있는 건
싫어요. 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게 제가 여행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쉬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일상과 작업을 이어나가게 하는 공간이 저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많아서 굉장히 다사다난했고 우여곡절도 많지만 그렇게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서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과 가족들 덕분에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족을 아직도 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연습하는 과정이 곧 또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작업을 계속 해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뭐가 좋을까요? 연극 관련 기획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어떻게 돌파해 나가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환기를 위한 여행과 산책을 자주 하고요. 최근에는 멀리 못 가니까 월미도에 다녀왔습니다. 밤에 월미도에 산책을 갔었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게 바닷가 주변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산책을 하는 것도 봤고, 바닷가에서 버스킹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조금 더 걸으니까 웅얼웅얼웅얼 하시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공연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월미도 거기서 그 밤에.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밤에 월미도에 있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환기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구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이것조차 안 될 때는 그냥 우울의 바닥을 찍어버립니다. 네. 네, 정말 엄청나게 우울할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술을 먹거나 남 흉을 보기도 하고요. 옹졸함과 그 거칠은 것에 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근데 자주는 없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진짜 나 너무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다. 나 왜 이렇게 꼴 보기 싫냐. 너무 부끄럽다. 이 정도까지 들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느끼고 또 내 모습이 너무 싫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제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획과 활동을 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옛날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했던 학습공동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창작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습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인천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사람이나 공간을 만나러 다녔었어요. 그때 만나서 얘기 듣고 알아가고 하니까 좀 지역의 생태계를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계기로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일회성 만남으로는 관계가 절대 깊어질 수 없고, 또 자주자주 봐야 사람의 면모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더 자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관계끈을 작업으로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인천에서 진행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네. 앞으로니까 앞으로. 당장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연인 공연 취소와 연기로 인해서 어떤 휴식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8월에 공연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못하면 9월에 해야 되고, 그러면 정산과 기획과 실무들이 8월과 9월과 10월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업무에 대한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좀 그 양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조절이 어렵고, 그래서 저는 당장에는 휴식이 조금 필요하고, 가깝고도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 인천에서 극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네. 어디 좋은 극장 자리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 극장이 있으면, 이건 그냥 상상이니까, 만약에 그런 극장이 있다면은 많은 동료들 인천에 와서 공연 올리고 또 거기서 놀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추억과. 그래서 관객들도 만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